이게 제 핸드폰 중간에 또 끊겼죠. 네.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아까 말했던 방법의 발명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나목의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조 이제 3조부터는 행위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3조는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특허를 출원한다면이라는 내용입니다. 3조 1.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즉,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특허청에 들어가면 그 코드를 입력받게 되는데요. 그 코드를 입력받았을 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 그 보면 지금 긴급 재난금의 경우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름으로 즉 등록을 해야만이 그 자녀 미성년자들은 자동적으로 긴급재난금을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처럼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32조 2항에 따른 특허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4조 법인이 아닌 사담.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능력에 대한 3조가 내용이라면 4조는 이제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 심사의 청구인, 특허 취소 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법인으로서의 행위 능력을 갖게 되지만 재단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원심사인의 청구와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재외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특허를 등록하게 됐을 때는 특허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즉, 이 특허관리인은 내국인으로서 주소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특허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변리사나 또는 그 외에 내국인이라도 특허관리인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외자라고 치고요. 그 제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은 물론 그 외국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등록되어져 있는 경우는 뭐 법인이 됐던 사장이 됐던
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2항 특허 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네, 전문 개정이 2014년도에 되고요. 자, 6조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이제 대리를 했을 때의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 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를 한 경우. 2. 특허권의 포기를 하는 경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에 취하하는 경우. 4.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5. 청구에 취하하는 경우. 6. 55조 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의 경우. 7. 132조 17항에 따른 심판 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여기서 복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을 2명, 3명 선임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7조 대리권의 직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의 대리인, 특허 관리인까지 포함합니다. 그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해야 한다. 즉, 구두로 누구에게 김아무개에게 특허 대리인으로 유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상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녹음을 한다거나 또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7조의 2. 행위 능력 또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받는 절차는 보존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에 어떤 흠이 있을 때 추인하는 경우입니다. 8조 대리권의 불소멸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1라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의 상실의 경우. 2. 본인의 법인의 합병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가 종료된 경우. 4. 법정 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의 상실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9조 개별 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10조 마지막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인 명령 등 이랑 기네요. 특허청장 또는 14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 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 심리에서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1항 및 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 또는 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간 유튜버 지금 특허법 1조에서 10조까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1조는 특허에 대한 목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2조 정의는 그 특허에 대한 그 실시라는 부분, 그다음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조는 이제 행위 능력자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한정하는 것은 보통 책에서는 미성년자, 그다음 법인의 능력, 그다음 제외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허 관리인이라고 하죠. 특허 관리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특허 관리인의 그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범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7조는 행위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흠이 발생됐을 때 추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개별 대리나 복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10조 마지막 대리인의 선임이나 개인 명령 등에 대한 부분들이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특허법의 1조부터 10조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아마 세부적인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특허법에 대한 부분들, 지재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시작의 첫 단계를 특허법 조항에서부터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어쩌면 처음부터는 이 법조문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흘려듣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교재들을 쭉 보시다 보면 이제 그 살이 붙어져 있는 이렇게 이 교재들을 이렇게 보다가 법조문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들만 설명되어져 있는 이 법조항들은 사실 눈에는 잘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조항을 한 10개씩 읽어서 한 파트씩 나누어서 읽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제 변리사나 또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저의 이제 수준은 강의를 위한 목적의 발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